다음 주가요 크리스마스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는 또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크리스마스에는 수업을 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여기 우리 물권법 남은 거하고 계약법까지는 하셔야 되니까 다음 주는 수업을 합니다. 근데 1월 1일 날은 이제 쉬시고요. 둘 다 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월 1일 날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똑같이 수업합니다. 그래서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우리가 이제 이 전세하고 전세권하고요. 임차권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얘는 물권이고 얘는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선 전세 이렇게 많이 하잖아. 그렇죠? 전세 얘기하는 거는 이 전세가 아니고 이거예요. 주택 임대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세 얘기하는 거는 전세권이 아니고 주택 임대차예요. 이 전세권이 되려면 일단 물권 계약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거든. 그죠? 근데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오피스텔 전세. 그죠? 그런데 기본 계약 자체는 계약은 뭘 했냐면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보호받으려고 전세권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기본 계약 자체는 임대차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임차권이에요? 전세권이에요? 임차권인 거예요. 채권인 거야. 근데 이 전세권 이거 있죠? 이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는 큰 빌딩 같은 거 있죠. 빌딩을 통째로 전세를 한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보증금이 전세금이 얼마 나오겠어요? 뭐 20억, 50억, 100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중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중개는 주로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법인. 법인에서 많이 해요. 중개 법인 있잖아요. 법인에서 많이 하고 그런 게 이제 어떤 경우 많냐면 병원 같은 거 있죠. 병원 같은 거 이제 이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빌딩 하나를 냈거나 아니면 한 층을 다 쓰거나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법인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땐 작업을 한 1년 해요. 1년을 해요, 1년을.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전세 얘기하잖아요. 그 전세는 뭐다? 주택 임대차다. 임차권입니다. 임차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효력 중에서 이번에는 물권적 청구권 해봅시다.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옛날에 개그 프로 중에 강성범이 나오는 프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형님 뉴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강성범이가 뭐라 그랬냐면 형님 다 와야 형님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물권이요. 물권 다 와야 물권이죠. 물권을 물권답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 다 와야 물권이죠. 물권을 물권답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요. 아까 물권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배타성. 그렇죠? 배타성이 있으니까 누가 어떻게 했어요? 물건 뺏어갔어요. 뺏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 내놔. 할 수 있어야 그게 뭐예요? 물권이 물권다운 거죠. 그렇죠? 그게 인정되는 게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 나와 있어요? 거기 반환 나오죠. 반환 청구. 그렇죠? 반환 청구. 그 반환이 이제 반환 청구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말이 바뀌어서 인도 청구, 명도 청구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이제 용언할게요. 제일 먼저 반환이 있는데 같은 게 인도 청구, 그 다음에 명도 청구. 자, 용어합시다. 인도가 뭐예요? 인도. 저기 파키스탄 옆에 있는 나라 아니고요. 인도. 그랬더니 차도 말고 인도요. 사람 다니는 길 아니고요. 뭐예요? 점유를 이전해 주는 거. 인도라고 하는 건 점유를 이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주는 거. 점유를 이전해 주는 거. 그게 인도예요. 인도. 그런데 명도는 이건 법에서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인도라는 표현을 쓰고 명도는 어디서 쓰냐? 실무에서. 실무 어디서 쓸까요? 경매. 경매 맨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명도. 그렇죠? 명도. 경매 맨 마지막 단계가 명도. 내가 경락 받았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죠. 그래서 명도 청구하잖아요. 이 명자가 밝을 명자, 도자는 넘길 도자. 밝게 만들어서 넘겨라. 무슨 소리예요? 밝게 만들어서 넘겨라. 뭔 소리예요? 짐 싹 빼라. 짐을 싹 빼보세요. 그럼 집이 어떻게 돼요? 훤해지죠. 짐 싹 빼면 훤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명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거. 에? 왜냐하면 경락받아서 이제 갔어. 거기 임차인 살고 있어. 나갈 데가 없다는 거야. 막 우는 거야.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또 와. 말도 못하고 그냥 온다니까. 아, 내보내야 되잖아. 근데 못 내보내는 거야 그냥. 그럼요. 계속 임차인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지. 나는 경락을 받았는데 세도 못 올리고 돈도 못 받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명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경매라고 하는 거는 남의 눈에 눈물을 뽑을 수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야. 남의 마음에다가 이렇게 못질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그거 쉬운 거 아니라고. 명도가. 그렇죠? 그럼 명도하러 갈 때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선글라스 껴야 돼. 눈을 읽히면 안 돼. 눈을. 선글라스 끼고 가야 돼. 선글라스 끼고. 그렇죠? 두 번째, 껌 씹어야 돼. 일단 불량해 보여야 돼. 딱딱 씹으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몇 월 며칠까지 비우세요. 명도하세요. 이렇게 딱. 아니 안 그러면 그러세요. 같이 울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 못 내보내는 거지. 이게 쉬운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요? 근데 이 명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법에서는 인도라고 돼 있고 인도 명도 같은 소리예요. 같은 소리인데 이렇게 시험 문제도 나와요. 명도를 청구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게 반환입니다. 반환. 자, 두 번째가 방해 제거죠. 그렇죠? 이 방해 제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예요. 두 번째. 방해 제거. 자, 이게 갑의 땅입니다. 여기다가 을이 건물을 지었어요. 갑의 허락을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허락 안 받았다는 걸 문제에서 나올 땐 무단으로 이렇게 나와요. 무단으로. 응? 그러면 건물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을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니까 을이 건물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요. 남의 땅을 사용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먼저 뭐 하겠어요? 건물을 철거해라. 그게 뭐요? 방해 제거.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내 땅이니까 내놔. 반환 청구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방해 제거 그다음에 반환 청구하겠죠. 그렇죠? 자, 이게 갑의 땅인데 등기부에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부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누구 건데? 갑 건데. 그렇죠? 그럼 갑의 또 소유권이 뭐 당하고 있는 거야? 방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갑은 을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네 등기 말소해라. 등기 무슨 청구? 말소 청구. 그게 방해 제거. 됐어요? 세 번째가 방해 예방 나오죠. 자, 이런 경우에요. 여기 갑의 집이고 여기가 을의 집이에요. 갑과 을의 집의 경계는 뭐겠어요? 담이야. 그렇죠? 근데 이 담이 여기 을의 여기 집의 여기가 뭐냐면 정원이에요. 그래서 을이 아주 꽃들을 아주 예쁘게 애지중지 잘 키워놨어. 근데 이 담이 무너질라 그래 지금 이렇게. 담이 이쪽으로 무너질라 그래요. 아직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해 제거해라. 치워라 그래야죠. 근데 아직 안 무너졌으니까 방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라. 방해 예방 청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방해 예방 하나 더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그렇죠? 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요. 이랬을 때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건 구멍이 되는 건 요 또는 있죠. 요거 하고 요거 담보예요. 시험 문제 낼 때는 어떻게 내냐? 요걸 바꿔서 내는 거예요. 자, 또는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또는을 and로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방해 예방과 아울러 한번 나오고 더불어 한번 나왔어. 아울러 더불어는 무슨 소리예요? and. 그렇죠? and. 그런데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뭐라고 나온 적이 있냐면 이나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나는 또 뭐예요? 또는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이 문제가 아니라 국어가 문제라니까. 절대 조문에 있는 표현대로 안 나와요. 조문에는 분명히 또는 돼 있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오와 이렇게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
아울러 더불어 나왔다니까. 그런데 다른 시험에서는 이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또 하나는요. 방해 예방 또는 그랬어요. 그럼 하나 넘어갔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또 틀려. 왜 손해배상 청구가 안 돼요? 현재 손해가 없어요. 넘어졌으면 손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넘어질 지금 염려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뭘 청구하는 거예요? 담보를 청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데는 또는을 and로 바꾸는 거, 담보 청구를 손해배상 청구로 바꾸는 거. 그렇죠? 그게 함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거기를 집중적으로 읽어야 돼요. 거기를. 그렇죠? 자, 물권적 청구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에 담보 청구하는 거. 그게 물권적 청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 물권적 청구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죠. 손해배상 청구는 뭐의 내용이다? 불법행위예요. 자, 볼까요? 아까 여기서 을이 갑에 승낙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 지었죠.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그게 뭐예요?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니까 갑은 을한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먼저 건물을 철거해라. 방해 제거. 그 다음에 내 땅이니까 토지를 반환해라. 그 다음에 모두 청구해요. 손해배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겠죠. 이 손해배상 청구는 뭐의 내용이냐면 불법행위의 내용이지 물권적 청구의 내용은 아니죠. 물권적 청구의 내용은 뭐예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이게 물권적 청구의 내용이지 손해배상 청구는요. 물권적 청구의 내용이 아니라 뭐의 내용이다? 불법행위의 내용이죠. 그렇죠? 불법행위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십시다. 입법이 돼 있는데 그게 물권이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물권을 점유권과 뭐로 나눈다? 본권으로 나누죠. 이 본권은요 소유권하고 이 소유권을 제한해 놓은 제한물권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권도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있죠. 얘를 부를 때 점유보호 청구권이라 그래.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그러면 벌써 길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줄여가지고서 점유보호 청구권 그래요. 본권은 여기 소유권 쪽이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뭐한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되고 요 소유권 규정이 제한물권에 뭐가 되느냐? 준용이 돼요. 그러니까 제한물권 예를 들면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은 한 개가 아니고 어떻게 있다? 두 개가 있다. 그렇죠? 두 개가 있으니까 시험 문제는 뭘 물어보겠어요? 두 개가 뭐가 다르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하고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뭐가 다르냐? 다른 건 어디 가면 나오겠어요? 조문에 나오죠. 조문에. 응? 그래서 그거는 점유권 가면 또 나와요. 점유권 가면 또 나와요. 물권적 청구권은 제가 아까 별표시 3개다. 안 나오면 장 지진다 그랬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총론에서도 문제 물어볼 수 있고 강론에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강론에서 물어보는 건 점유권 가면 이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볼 수 있고 총론에서 물어보는 걸 뭘 물어보느냐? 그 밑에 성질 나오죠. 성질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물권의 물권적 청구권이 어떻게 해요? 부종하죠. 부종. 응? 자, 부종합니다. 여기 물권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뭐 한다? 부종한다. 부종이 뭐예요? 부종 달라붙어 있다. 그렇죠? 달라붙어 있다. 이게 부종성이거든요. 근데 이 부종성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권 할 때. 여러분들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부종성이 넓은 의미, 광의. 넓은 의미, 광의. 광희가 아니고, 예? 광희는 그 제국의 아이들의 그 성형한 애고, 예? 얘는 광의, 넓은 의미. 넓은 의미.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넓게 보면 얘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전하면요. 얘도 어떻게 돼요? 따라가야죠. 이전하죠. 얘가 소멸하면요. 물권이 소멸하면 얘 없어졌으니까 얘도 어떻게 돼요? 소멸하겠죠.
이게 광의, 넓은 의미예요. 그런데 얘가 이전하면 얘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 걸 특별히 뭐라 그러겠어요? 따라간다. 수반한다. 그래, 수반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다 쓸게요. 수반. 그러니까 수반성은 광의의 부종성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응? 그러니까 물권이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준 양도인 지금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잖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 못해.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게 광이고 협의 좁은 의미. 좁은 의미는 얘만 보는 거예요. 얘만 물권적 청구권만. 근데 얘는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딱 달라붙으니까 얘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얘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만 양도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협의 물권적 청구권만의 양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종돼 있다는 의미가 이렇게 두 가지 의미예요. 앞으로 부종성 나오면 다 이 의미야. 부종성 나오면. 그래서 자 넓은 의미 광이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봐서 얘가 이전하면 얘도 어떻게 돼요? 따라가야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수반성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수반성도 부종성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얘가 소멸하면 얘도 소멸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협의는 좁게 보는 거 아니야. 얘만 보는 거예요. 얘만. 달라붙어 있잖아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니까 얘만 양도할 수는 없죠. 절대 안 되죠. 됐어요? 이게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이고 5번 요건 나오죠. 이게 이제 총론상의 논점이에요. 문제가 자 이제 요건이요. 1. 청구권자가 누구냐? 청구권자가 현재 물권자예요. 우리 금방 하셨어요. 자, 만약에 물권이 없으면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준 양도인은 소유권 없잖아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렇죠? 두 번째,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냐? 상대방이 누구예요? 현재 침해자. 현재 침해하고 있는 사람. 현재 침해자가 누구요? 현재 점유자. 현재 점유자. 자, 그래서 여기요. 갑의 땅이잖아요. 근데 을이요. 허락도 받지 않고 건물 지었잖아요. 그럼 현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을이잖아. 갑은 을한테 철거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을이요. 병한테 팔았어요. 매매하고 인도해 줬어요. 응? 그러면 현재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병이죠. 을이 병한테 팔고 인도해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병이잖아. 그렇죠? 그럼 갑은 누구한테 철거 청구해야 돼? 병한테 해야 돼. 병한테. 얘한테 철거 청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요. 지금 고의과실 귀책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얘는. 그렇죠? 그래도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침해자 귀책 사유는 귀책 사유가 뭐라 그랬어요? 고의과실. 침해자 귀책 사유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얘한테 철거 청구해야죠. 그럼 얘는 얘한테 뭐 하면 돼요? 아까 했는데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건물 지었잖아요. 불법행위. 불법행위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어? 얘한테 있죠. 그럼 얘는 얘한테 뭐 청구해? 손해배상.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을한테 철거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팔고 인도해 줬잖아요. 그럼 물권적 청구는 병한테 행사하는 거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을한테 행사해야지.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침해자인데 귀책사유가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귀책사유는 없어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귀책사유가 있으면 뭐까지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까지 행사할 수 있다. 됐어요? 자, 근데 다시 또 교재 보세요. 상대방 해놓고 현재 침해자 점유자잖아요. 그런데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다 점유자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되죠. 근데 점유 보조자는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점유 보조하잖아. 점유 보조하잖아요. 점유자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요건 나중에 점유권 할 때 배워요.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누구냐? 임차인. 간접 점유자가 누구냐? 임대인. 임대인이 간접 점유자예요. 그러니까 임대인한테도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한테도 행사할 수 있어. 근데 점유 보조자는 누구냐? 상점의 점원, 그다음에 가정부. 점원, 가정부 이 사람이 점유 보조자예요. 응? 그러니까 자, 점원한테 내놔. 그러면 점원은 뭐라 그러겠어요? 왜 나한테 그러냐? 우리 사장님한테 얘기해라. 그렇죠? 점원한테 내놔라 그랬는데 점원이 그래요? 여기 가져가세요. 그럼 어떻게 되지? 그 점원 바로 잘리는 거지. 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점원은 일단 어떻게 해요? 왜 그걸 나한테 그러냐? 우리 사장님한테 얘기하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원은요. 물권적 청구는 상대방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왜? 점유를 뭐 하니까? 보조하니까. 점유를 보조하니까 얘는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보조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논점은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총론에서 나오는 건 이거예요. 총론에서 물어보는 거는 청구권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상대방이 누구냐? 이거 물어보는 거. 이게 주된 거고, 이게 주된 거고요. 강론에 가서 물어보는 건 뭘 물어봐요? 여기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하고 여기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하고 뭐가 다르냐? 그렇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총론에서도 물어볼 수 있고 강론에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응? 중요하다. 이해됐어요?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세요. 4페이지. 이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자, 물권법 총론에서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물권의 의의였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물권 변동. 그렇죠? 자, 이제 물권 변동합니다. 자, 물권 변동이 뭐예요? 예,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그렇죠? 근데 제가 변경은 안 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물권의 발생, 소멸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권 변동은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법률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법률 요건은요.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해봅시다. 제일 먼저 취득부터 할게요. 물권의 발생.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취득.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물권 변동 그러면 개념이 빨리 와 닿으려면 쉬운 말로 물권 변동은 뭐냐? 소유권 취득. 물권 변동은 뭐라고요? 소유권 취득. 법률 행위는 우리 매매 계약 그러자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권 변동은 쉬운 말로 하면 뭐다? 소유권 취득이다. 자, 발생 소유권 취득하려면은 물건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부동산이 있고 뭐가 있어요? 동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다시 나눈단 말이죠. 법률 행위로 지금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게 있고,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성질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요 법률 행위로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된다? 등기. 등기요, 등기. 플러스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법률 규정은요.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권 변동 일으키는 법률 행위 있죠. 물권 변동 일으키는 법률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물권 변동 일으키는 법률 행위를 물권 행위. 채권 변동 일으키는 법률 행위는 채권 행위. 그 채권 행위가 뭐예요? 매매예요. 매매했더니 매도 매수했잖아. 재산권 이전 총권, 대금 지급 총권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행위에 대한 이행으로 뭐해요? 물권 행위 하잖아요. 매도 매수했으니까 뭐 한다 그랬어요? 양도 양수한다 그랬죠. 양도 양수 그게 뭐예요? 물권 행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률 행위가 물권 행위예요. 자, 물권 행위 처분 행위죠. 그래서 제가 외우라 그랬죠. 물권 행위는 뭐가 있다? 양도, 포기, 담보 설정. 그렇죠? 그러니까 양도, 포기, 담보 설정. 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법률 규정은요. 등기 안 해도 되죠?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거 뭐 하면 하나만 알면 돼. 상속. 그렇죠?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요. 아들은 등기 안 해도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아들이 등기를 하긴 해요. 근데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들은 등기 안 해도 이미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자, 법률행위, 법률 규정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 했으니까 이번에는 동산 합시다. 동산도 똑같겠죠?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요. 동산은 법률행위 하면 뭐 해야 되냐면 인도를 해야 돼요. 인도 플러스 인도로 해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 그랬어요? 점유를 이전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가게에서 물건 샀죠. 물건 산 사람은요. 물건 인도 받았죠. 그럼 지금 양수인이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죠. 점유. 인도 받았다.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요. 가지고 있다고 걔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 지금 걔가 갖고 있다고. 소지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죠? 그런데 법률 규정은요. 뭘 안 해도 되겠어요? 네, 인도를 요하지 않아요. 인도 안 해도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발생했으니까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변경하지 말고 소멸. 그렇죠? 소멸이요. 소멸도 물권 변동이죠. 그렇죠? 물권 변동이니까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법률행위, 법률 규정.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법률행위 있을 거고 법률 규정이 있을 거예요. 자, 소멸 있는 물권 변동 이렇게 요거 법률행위 있죠? 요 법률행위 요거 뭐겠어요? 물권 변동 일으키는 거니까 또 물권행위죠. 그렇죠? 자, 이 물권행위요. 소멸과 관련돼 있는 물권행위 뭐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칠판에 지금 써져 있습니다. 여기요. 물권 소멸시키는 법률행위 있잖아요. 물권 소멸시키는 법률행위 하나 있어요. 하나. 칠판에 써져 있어요. 숨은 그림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있어요. 포기요. 포기. 소유권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소멸하죠. 그렇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말소 등기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소유권 없어진다니까. 동산 소유권 포기하려면요. 내다 버려야 돼. 점유를 포기해야 된다고. 그렇죠? 여러분들 집 베란다에 가보면 내다 버리려고 쓰레기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포기 의사는 있죠. 근데 아직 갖다 버렸어, 안 버렸어? 아직 안 갖다 버렸잖아. 점유 포기 안 했잖아. 그럼 아직 소유권 소멸했어, 안 했어요?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법률행위 뭐 있어요? 포기 있어요. 포기. 포기 뭐 해야 돼요? 부동산이면 등기해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요. 법률 규정에 뭐가 있을까요? 법률 규정에 오늘 배운 거에 하나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요.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하죠. 법률 규정이네.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하네. 신축한 사람은. 그죠? 그러면 자, 아까 뭐 했냐면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러면요. 물권은 소멸하죠.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그러니까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등기 안 해도 되죠? 멸실에 해당되는 게 뭐 했어요? 아까 공법 시간에 나오는 토락이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또 소멸하는 거 하나 더 있는데 민법 총칙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했는데 소멸시효.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 뭐예요? 법률 규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는 채권도 소멸시효 걸리고 물권도 소멸시효 걸려요. 물권 중에서는 뭐만 걸리냐면 용익물권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걸려서 소멸해요. 왜 소멸해요? 법률 규정에 소멸한다고 돼 있어서 소멸해요. 그래서 두 번째 소멸시효예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린 거야.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소멸시효가 나와요. 그런데 소멸시효 걸리는 건 뭐만? 용익물권만. 몇 년? 20년.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법률 규정에서 소멸하는 게 혼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혼동. 이 혼동이 여러분들한테 혼동되죠. 혼동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인한테 귀속됐어요. 양립이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돼야 돼? 소멸해야죠. 혼동돼서 소멸해요.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소멸한다고요. 그게 혼동이에요. 자, 이걸 먼저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물권법 총론에서 네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물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 별 3개 물권적 청구권. 그렇죠? 그게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뭐가 문제가 나오냐면 이거예요. 등기를 요하는 물권 변동이냐,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변동이냐. 그러니까 소멸도 마찬가지죠. 물권 변동이니까 다 포함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등기를 요하는 거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냐. 요게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등기가 나오잖아요. 등기가 나오니까 등기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민법에서 보통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등기와 관련되는 게 그 내용은 여러분들 어디하고 중복되냐면 공시법하고. 근데 공시법에 사실은 2차 과목 중에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등기법 공시법이야. 왜냐면 공시법은 12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할 건 굉장히 많거든. 엄청나게 많아요. 응? 그러니까 공시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동산 등기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해야죠. 잘 어떻게? 잘 양을 줄여야죠. 양을 어떻게 줄일까요? 기출문제 보면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파트가 있잖아. 그 파트 테마별로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맞추는 거고 안 나오면 틀리는 거고. 다 맞을 생각하면 하나도 못 맞죠. 마음을 비워야 된다니까. 아세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등기가 나오면 제가 두 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많이 나오면. 응? 그런데 뭐가 나오는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딱 요것만 준비하시면 돼요. 응? 그래서 등기와 관련돼서 문제 나오면 제일 첫 번째가 뭐가 있냐? 중간 생략 등기라고 있어요. 얘가 이제 내년도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굉장히 유력해요. 유력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기출 문제를 보면요. 얘는 보통 2년, 3년 간격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야. 2년, 3년 간격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가 2년째였는데 안 나왔어요. 올해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는요. 그만큼 출제될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 내년도 우리 민법 문제 출제하는 선생은요. 교수는 그러면 전년도 문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봐요. 뭘 냈는지 볼 거 아니야. 그리고 냈던 거 어떻게 해요? 다시 안 낸다 이거예요. 왜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작년에 봤던 사람한테 유리하다는 거야. 그렇죠? 하나도 유리하지 않아. 하나도. 왜? 시험 본 사람 지금 다 잊어먹었어.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도 기억을 못해.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나왔던 문제 또 안 내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건 빼도 되는 거야. 아니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건 내년에 안 나온다니까. 그건 빼도 되는 거야. 오히려.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지금 이제 2년을 굶어서 3년째 갔잖아. 그럼 그만큼 출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해야 되는 거야. 얘를 1번으로 했고 두 번째가 가등기요. 어차피 공시법 시간에 해. 가등기. 그렇죠? 세 번째 얘가 중요한데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번째가 등기 종합 문제가 있어요. 이게 등기 유효 요건인데 왜 종합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얘는 지문이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묶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자 중복 등기 있어요. 중복 등기가 문제가 나오면 지문 딱 2개밖에 없어요. 동일인 명의로 중복 등기 됐다. 등기 명의를 달리해서 중복 등기 됐다.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건 지문 나와봐야 2개잖아요. 그런데 지문이 5개가 나와야 되니까 다른 것도 섞어서 내야 돼. 그게 뭐냐? 무효등기 유형이에요. 무효등기 유형도 딱 지문이 2개밖에 없어요. 표제부 유형은 절대 안 돼. 무효. 근데 사항란의 유형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으면 유효.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내려면요. 묶어서 내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올해도 나왔어. 나와서 무효등기 유형 나왔다니까.
예? 그러니까 종합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 내용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 안에 나왔던 지문은 이거는 우리 중개사 시험만 그런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 별에서 다 마찬가지. 지문이 거의 같아. 그러니까 이건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반드시 맞출 수 있는 거니까 맞춰줘야 돼. 거기다가 이거 하면 모두 하는 거예요. 공시법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 민법을 하면서 공시법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응? 그 다음에 굳이 하나 더 하면 우리 기출문제 나왔던 것 중에 등기 청구권이라고 있어요. 요 5개 안에서 문제 걸려요. 이 5개 안에서 몇 문제? 2문제 나온다 이게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일단 물권법 총론에서 한 문제는요. 저기 물권적 청권. 그렇죠? 두 번째는요. 여기 등기를 요하는 거냐, 요하지 않는 거냐. 요거. 그렇죠? 그다음에 등기가 2문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등기가 한 문제 나왔다 이거야. 그럼 한 문제 더 나오면 여기 혼동. 그렇죠? 혼동. 왜? 여러분들이 자꾸 뭐 하니까? 혼동하니까. 그렇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괴롭히는 게 2개가 있어. 착오와 혼동. 틀리는 주된 이유가 착오와 혼동. 혼동해서 틀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 이거 하는 거야, 이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 물권법 총론에서 뭐다? 논점이에요. 논점.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교재 보세요. 프린트 보세요. 자, 체계해서 법률행위는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뭐 해야 된다? 그래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 그렇죠? 근데 동사는 뭐 해야 돼요? 인도. 그렇죠? 인도가 뭐예요? 점유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물권 변동이 있었다는 걸 밖으로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공시. 그렇죠? 그래서 아까 물권은요. 배타성을 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적용돼? 공시. 공시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게 공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공시 방법 나오죠? 자, 공시의 원칙은 모든 물권에 적용이 되니까 부동산은 등기하고 동사는요 점유하고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하고 이게 다 뭐다? 공시. 그죠? 자, 그런데 이 공시는 다른 권리도 적용이 된다. 그 주택임대차는요 아까 했죠 우리 대항 요건 갖추면 대항력 인정되죠? 그 대항 요건이 뭐예요?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는 거죠? 전입신고가 뭐나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등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특정돼야 되죠. 제대로 해야 되죠. 제대로 안 하면요. 제대로 안 하면요. 그러면 대항력 인정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응? 공시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공시가 이런 것도 공시야. 결혼한 사람은 4번째 손가락에 왜 반지 끼는 거죠? 결혼한 사람은 왜 4번째 손가락에 반지 끼냐고. 나 결혼했다. 나 결혼했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게 뭐야? 공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공시예요, 공시. 그렇죠? 뭐 공시가 별건가? 응? 남자들은 말이에요. 남자들은 마누라가 김태희야. 에? 그래도 예쁜 여자 오면 쳐다보게 돼 있어. 남자들 본성이 그래, 본성이. 쳐다보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부인이 갑자기 여기 쳐다보잖아. 지금 갑자기 팔짱을 딱 껴. 이건 뭐예요? 공시. 뭐예요? 이 남자 내 거다. 공시. 그게 다 공시예요. 아, 이거 공시를 어렵게 나가지 말라니까? 그게 공시야. 이 남자 내 거다. 표시하는 거 아니야. 그게 공시. 그렇죠? 그러니까 배타적인 거잖아. 그런 거는 다 뭘 한다? 공시를 한다고요. 됐어요? 그런데 공시된 것을 신뢰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제도, 그게 공신. 공시는 공부의 신이 아니고요. 공시된 것을 신뢰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제도, 그게 공신의 원칙이에요. 응? 자, 공시의 원칙이 있어요. 공시의 원칙은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다 적용되죠. 부동산은 그래서 등기하는 거고요. 동산은요,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시된 것을 신뢰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제도, 그게 뭐라고요? 공신의 원칙인데, 근데 이 공신의 원칙은 부동산은 인정을 안 해줘요. 동산만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죠. 무권리자면 양수인은요 소유권 취득 못해요. 아무리 등기부에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래서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 안 해주는데 동산은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줘서 동사는 뭐가 인정되냐면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게 인정이 돼요.
자, 이제 예 들어 드릴게. 먼저 부동산입니다. 이 사례는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례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밖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갑소유 토지입니다. 근데 갑은 서울 가고 없어요. 땅 주인이라고 항상 그 땅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서울 가고 없어요. 그래서 을이 점유하고 있었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했어요. 자, 서류 위조해서 등기하면 을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하지요. 그렇죠? 등기를 하더라도 실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을이 왜 등기를 했을까요? 병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을이 병하고 매매 계약했어요. 일단 매매 계약은 유효요, 무효요? 유효요. 왜 유효요?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거니까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요. 그리고 이 을이 병한테 뭐 해주냐면 등기를 해주지. 등기가 돼 있었으니까 등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은 매매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띄워봐야 안 띄워봐요? 띄워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을은 병은 일단 을 거라고 믿었죠. 왜? 을이 점유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선이에요. 등기부등본도 띄워봤어요. 그러니까 무과실이죠. 과실 없잖아요. 선이고 무과실인데 얘가 소유권자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소유권 취득해 못해? 못해요.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해요.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럼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어요? 갑한테 있는 거죠. 그럼 갑은 이 병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겠죠. 내 땅이니까 내놔 임마. 반환 청구하겠죠. 얘 이름으로 등기돼 있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등기 말소 청구하겠죠. 방해 제거 청구하겠죠. 얘가 얘한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병은요. 아무리 선이 무과실해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요. 왜? 부동산에 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해 주니까 안 해주니까? 안 해주니까. 얘는 아무리 등기부 신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제 동산합니다. 동산은 공신의 원칙 인정해 준다. 선의취득이라고 그랬죠. 선의취득이 나오면 언제나 또 이 예로 나와. 선의취득은 이 예로 나와. 갑의 노트북이에요. 노트북 동산이죠. 그렇죠? 을이 훔쳐가요. 절차입니다. 그럼 을은 누구예요? 도둑놈이죠. 그렇죠? 도둑놈 이렇게 시험 문제는 못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는 비속어로 쓰면 안 돼. 그래서 도인 이렇게 나와. 네, 도인. 그게 도둑놈이에요. 그렇죠? 그럼 을은 일단 지 거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유권은 없는데 얘가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어요. 공시하고 있죠. 그래서 을이 어떻게 해요? 병한테 팔아요. 매매합니다. 인터넷에 올려요. 노트북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에 50만 원에 팔겠다 이거야. 50만 원 팔기 또 반값이잖아요. 줄을 서요, 줄을. 그렇죠? 그래서요. 서면역 1번 출구에서 만나. 응? 만나. 에?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얘가 얘한테 뭐라고 뻥을 치냐면요. 응? 이렇게 경품에 당첨이 됐대. 그래서 싸게 파는 거래. 그러니까 얘는요. 얘 말 믿어 안 믿어? 또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선이 무과실이에요. 얘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은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선이 무과실이면 얘는 뭐 한다고요?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얘는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얘가 소유권 취득해요. 그러니까 갑은요. 소유권에게서 병한테 반환 청구해 못해? 못해요. 왜? 얘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얘는 소유권 어떻게 했어요? 상실했죠. 일물일권주의. 얘가 소유권자니까 얘는 소유권을 상실한 거예요. 소유권이 없으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 못해요? 못해요. 얘는 달라 그러지 못한다고. 동사는 뭐가 인정돼요? 동사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돼서 병은요. 노트북을 선의 취득,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고. 양도인이 뭔데? 무권리자인데. 양도인 직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요. 양도인이 무권리자죠. 그러면요. 양수인이 아무리 선의 무과실해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이제. 이제 매매 계약을 어떻게 할 거야? 아, 양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등기부등본 띄워봐도 소유권 취득 못하는데 어떻게 매매 계약하냐고 이제 큰일 났잖아 이제.
그러면 네가 진정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보증인 2명 세워라 그렇게 할 거예요? 매매 계약을 이제 어떻게 해, 겁나서. 아니 해주려면 다 해주지. 왜 부동산은 인정 안 해주고 동산만 해주는 거야?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을 따라온 거거든요. 근데 독일은 부동산도 공신의 원칙 인정해 줘요. 우리만 안 해주는 거야. 우리만. 왜 안 해주는 거냐고 도대체. 아니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이제 등기부등 아무리 띄워보면 뭐하냐고. 그것도 공짜로 뛴 거 아니냐. 700원 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원칙인데,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원칙인데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는 뭐가 많다? 예외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정 안 해줬는데도 우리는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거든. 여기까지 우리 거래 잘 하면서 살았잖아. 잘 살았잖아. 그렇죠? 잘 살았던 이유가 첫 번째, 여기야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아무나 못해. 이게 등기부가 다 전산화가 돼가지고서 대법원 컴퓨터 해킹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서류 위조해서 등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대한민국에 5명 할 줄 알아요. 2분 돌아가셨어요. 3분이 감옥에 계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는요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에? 그러니까 문제 없어. 그러니까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하는 건요 시험 문제만 나와.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했다고 나오는 거는 이건 시험 문제만 나온다고. 실제는요 이거 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됐어요? 두 번째는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 안 해주는 게 원칙인데 뭐가 많다? 예외가 많아요. 그 예외가 다 제3자 보호규정.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세요. 제3자 보호규정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거 정리하시면 좋아요. 자, 지난번에 상대방이 보호되려면 요건이 뭐라 그랬어요? 선의 무과실이에요. 상대방이 보호되려면 선의 무과실이 요건인데 제3자가 보호될 때는요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에요. 그건 제3자는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는 이해해도 돼요. 근데 이해가 바탕으로 해서 암기가 되면 더 효율적이에요. 자, 여기 표의자 있고 상대방 있죠. 표의자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표의자로부터 직접 말 들은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보호되려면 요건이 까다로워야 돼. 직접 들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얘는요 선의 무과실이 요건이라고요. 근데 제3자는요 한 다리 건넌 사람이죠. 다시 넘겨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직접 말 들은 사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면 얘는 보호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요건이 어떻게 돼야 돼? 완화돼야죠. 요건이 가벼워야지 보호될 거 아니냐고. 얘는 직접 말 들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보호되려면 요건이 엄격해야 되지만은 얘는요 한 다리 건넌 사람이잖아. 한 다리 건넌 사람인데 상대방하고 똑같은 요건을 요구하면 얘는 보호가 되겠냐고. 안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는 요건이 가벼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에요. 아니고 선의만 보호되는 경우도 있고 선의, 악이 다 보호되는 경우가 있어요. 응? 그래서 선의, 악이 다 보호되는 게 2개 있어요. 거기 밑에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이게 다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번 보세요. 2번 두 번째.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 제3자 보호규정 그랬죠. 거기 그냥 제3자라고만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봐보세요. 네 번째.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수탁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 보호규정 또 제3자라고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선의, 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번, 3번, 5번은요. 다 뭐라고 써져 있어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선의로 매수한 자 보호규정 다 선의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럼 1번, 3번, 5번은 누구만? 선의만 보호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김에 하나만 더 합시다. 이 제3자 선의는 언제나 추정됩니다. 제3자 선의는 언제나 뭐가 된다고요? 추정이 된다고요. 자, 추정이 되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추정이 되는 사람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러면 추정되는 사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3자의 악의는 누가 입증해야 되겠어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제3자 악의를 입증하는 거지. 제3자는 자신의 선의를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언제나 그래.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게 있어요. 공신의 원칙이 예외가 되는 걸 배운 게 있어. 자, 거기 맨 위에 보세요. 민법 총칙상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그래서 107조서부터 110조까지 써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 그랬냐면
통정의 표시. 자, 통정의 표시 해봅시다. 여기 갑한테는요 누가 있어요? A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어요. 채무자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갑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강제 집행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이 갑이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을하고 뭐 했어요? 가장 매매했죠. 통정의 표시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을한테 등기해 줬죠. 그렇죠? 그럼 가장 매매는 뭐다? 통정의 표시는 무효다. 그렇죠? 그런데 등기돼 있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니까 무효죠.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해 못해? 못해요.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근데 을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을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병한테 팔아먹는다 그랬죠. 그렇죠?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매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등기해 주죠. 근데 이 병은 이거 모르잖아. 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 지금 무권리자잖아. 무권리자가 뭐 했어요? 매매 계약하고 등기해 줬으니까 무권리자가 처분행위했잖아.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뭐예요? 무효잖아.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 인정 안 해주면 얘는요. 선이 무과실해도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선임은 어떻게 한다고요?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왜 소유권 취득해요? 조문에 써져 있잖아. 조문에.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특별하게 조문이 있잖아. 특별하게. 그러니까 얘는요. 선의이기만 하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 거잖아. 원래대로 하면요. 소유권 취득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뭐가 있어요? 예외 규정이 있다고. 이 예외 규정이 그렇게 많아. 우리 시험법에 있는 거에 다 그거. 그러니까 많다니까 예외가 많으니까 사실상 뭐예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 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인정 안 되는 유일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했어요. 얘는 없어. 얘는 왜? 5분 계시다니까. 2분 돌아가시고 3분 감옥에 계셔. 할 사람이 없어. 시험에만 존재한다니까. 시험에만. 그러니까 얘는 예외가 없는 거야. 보호하는 규정이 없는 거야. 할 사람이 없는데 뭘.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예로 나오는 거야. 공신의 원칙 물어보려면. 이해됐어요? 응? 그래서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 안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다. 왜? 5분 계신다. 2분 돌아가시고 3분 남았는데 감옥에 계신다. 두 번째는요. 예외가 많다. 예외가. 이렇게 예외가 많으니까 사실상 뭐예요?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근데 어디는 돼요? 동산은 돼요. 이해됐죠? 그렇죠? 자,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신 게 그거 보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 이제 자 물권 변동 있죠? 거기서부터 보십시다. 됐어요? 자 오늘 아직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아까 지금 복습 얘기를 했었는데 복습 5분도 안 걸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수업을 듣는 거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영화 한 편 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복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복습하시는 방법이 뭘 하시는 게 좋으냐면 동영상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책을 봐. 그러면 계속 모르는 얘기가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냐? 동영상 보시는 게 나아. 동영상 보시면요. 또 제가 짱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 떠들잖아? 예? 막 떠드니까 그때 했던 얘기가 어떻게 돼요?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요. 내가 진짜 그 연구 많이 해서 우리는 강의 끝나면 1시간 이내에 다 올라가요. 우리는 1시간 이내에 동영상 다 올라가. 그러니까 저녁 때 올라가거나 뭐 밤에 올라가거나 내일 올라가는 게 아니고 1시간 이내에 다 올라가게끔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 응? 그러니까 1시간 내에 바로 보실 수 있어. 그리고 여기 학원에 와이파이가 충돌해가지고서 그것도 불러갖고서 내가 강박을 했어. 여기 다른 회사로 바꾸겠다. 응? 강박을 했더니 본사에서 사람이 나와서 다 고쳤어요. 그래서 내가 다 확인해봤어. 강의실마다 다 다니면서 확인해봤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전혀 없을 겁니다. 응?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1, 2월 달 가잖아요. 이제 우리가 기본서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습하세요. 그럼 뭐 하세요? 기본서 읽어요. 복습하라 그러면 기본서 읽어요. 기본서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쭉 읽었더니 쭉 사라져요. 그렇죠? 왜? 양이 많으니까. 그럼 많으니까 그게 뭐가 핵심인지를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야. 뭐가 잡아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아예 복습하라고 일일 정리가 있어요. 다 만들어놨어. 응? 다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다 내가 무료로 드릴 거야. 응? 다 그냥 드릴 거예요. 다른 데는 팔아요. 다른 데는 팔아도 노량진도 팔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대로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먼저 읽고 기본서를 읽으시라고. 그럼 여기 핵심이 이렇게 딱 추려져 있으니까 그걸 먼저 알고 기본서를 읽으면 아 얘가 중요한 거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월 달엔 요거 읽고 그 다음에 기본서 읽는 게 그게 복습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이제 3, 4월 달 가면 복습을 뭐로 해야 된다? 문제를 풀어야 된다. 문제. 여기서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 뭘 풀면 된다 그랬어요? 기출문제인데 그 기출문제집이 뭐예요? 응답하라 2016. 응? 제목 좋다. 응답하라 2016.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응답을. 그렇죠? 그래서 이걸 풀라고 이걸. 이 기출문제. 기출문제인데 우리 기출문제도 있고 다른 국가고시 기출문제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요걸 풀자고 요거. 3, 4월 달에는. 그래서요? 3, 4월 달에는 자, 이제 5, 6월 달 갑니다. 5, 6월 달 복습은 뭘로 하시면 되냐? 한 번 더 해 이거. 한 번 더. 응?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풀어서 문제를 통해서 빨리 감을 잡는 게 그게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요. 나는 이거는 민법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일단 1차 과목이 먼저 잡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1차를 먼저 문제를 풀란 말이에요. 1차를. 그래서 학기론 박대균 선생님도 똑같이 내기로 했어. 응? 기출문제집을 따로 이렇게 해갖고서 따로 내기로 했다고. 응?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3, 4월 달, 5, 6월 달에 풀어가지고서 빨리 감을 잡아야 7월 달서부터는요. 2차 공부도 하실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근데 1차가 계속 안 돼. 7월 달에도 1차 붙잡고 있으면요. 그러면 2차 공부는 언제 하냐고. 손은 또 누가 키우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를 빨리 잡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습을 하실 때 요렇게 반복해서 하셔야 된다고. 아세요? 그러니까 요건 문제 풀어왔는지 안 풀어왔는지 내가 그때 다 검사할 거야. 응? 검사할 거예요. 응? 검사할 거니까 검사해서 풀어온 사람은 참 잘했어요. 철수 영희 있는 도장 찍어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복습하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응? 그러니까 지금은 동영상 보시는 거예요. 동영상 보시는 건데 그럼 1, 2월 달엔 동영상 안 보는 게 아니고 1, 2월 달에도 동영상 보는데 그때는요. 빨리 볼 수도 있어. 속도를 빨리 해서 볼 수도 있고 아는 건요.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 설명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봐도 되잖아요. 모든 걸 다 보는 게 아니고. 응? 그러니까 이제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복습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